안녕하세요. 호기심 많은 여러분. 지적인 여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영웅들의 위대한 이야기, 장대한 전투, 그리고 무시무시한 신들의 전설이 그리스인들과 함께, 즉 호메로스와 그의 일리아스에서 시작되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진실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래되었고 학교에서 배운 것보다 훨씬 더 매혹적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인류 최초의 진정한 슈퍼히어로들을 발굴할 것입니다. 트로이에 대해 누가 들어보기 수천 년 전에 이미 진흙에 새겨졌던 영웅들의 이야기죠. 문명의 요람인 메소포타미아로 떠나 인간이 된다는 것의 의미를 정의했던 잊혀진 영웅들을 만나볼 예정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미지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이야기를 더욱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인공지능 도구를 사용하여 이미지를 생성했습니다. 따라서 이 이미지들은 제가 들려드리는 이야기의 아이디어와 분위기를 시각적으로 돕는 캔버스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정확한 재현은 아니겠지만 저와 함께 상상의 나래를 펼칠 수 있는 시각적 동반자가 될 거예요. 진심으로 즐겨주시길 바랍니다. 종이도 책도 인터넷도 없는 세상을 상상해 보세요. 이야기가 가장 흔한 재료, 즉 진흙에 보관되던 세상입니다. 오늘날 이라크의 일부인 고대 메소포타미아에서는 수메르인들이 번성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문자가 탄생했죠. 시를 쓰기 위함이 아니라 회계를 위해 곡물 자루와 가축 머릿수를 기록하기 위한 순수한 관료주의적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인간 본성은 억제할 수 없습니다. 곧 그 회계 도구는 가장 깊은 생각, 두려움과 희망을 담는 수단으로 변모했습니다. 그렇게 최초의 문학 작품들이 탄생했고 그와 함께 최초의 영웅 장르인 대서사시가 나타났습니다. 대서사시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문화적 가치를 구현하고 자신을 초월하는 힘에 맞서는 영웅의 이야기입니다. 오디시스보다 훨씬 이전에 위대한 도시 우르크의 왕 엔메르카르가 존재했습니다. 그의 이야기 엔메르카르와 아라타의 영주로 알려진 이 서사시는 단순한 전쟁 이야기가 아니라 지혜의 전투 이야기입니다. 엔메르카르는 그의 여신 이난나의 신전을 장식하기 위해 멀리 떨어진 도시 아라타의 금속과 보석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아라타는 쉽게 응해주지 않았죠. 그의 라이벌인 아라타의 영주는 불가능한 수수께끼와 계속되는 도전을 던졌습니다. 엔메르카르는 군대를 보내는 대신 점점 더 영리한 답변을 담은 사절을 보냈습니다. 긴장은 전장이 아니라 사막과 산으로 분리된 두 왕 사이의 지적 대결에서 고조되었습니다. 마치 청동기 시대의 냉전과도 같았죠.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시에 따르면 갈등이 너무 복잡해지고 메시지가 너무 길어져서 사절이 그것들을 모두 외울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때 엔메르카르는 이전에 본 적 없는 일을 했습니다. 그는 진흙 조각을 가져와 평평하게 만들고 그 위에 자신의 말을 새겼습니다. 그는 외교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흙판에 문자를 발명한 것입니다. 잠시 생각해 보세요. 이 수천 년 된 대서사시의 절정은 검이 아니라 문자 그 자체의 발명입니다. 영웅은 무력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지성으로, 언어 기술로 승리합니다. 이는 인간의 독창성을 가장 위대한 무기로 찬양하는 것으로 4000년도 더 된 텍스트에 담긴 놀랍도록 현대적인 아이디어입니다. 엔메르카르는 잊혀진 영웅이자 외교관이며 혁신가입니다. 하지만 메소포타미아는 우리에게 우루크의 또 다른 왕을 주었으니 그의 이름은 아마도 여러분에게 좀 더 익숙할 겁니다. 그의 이야기는 너무나 강력해서 수천 년을 살아남아 가장 근본적인 고통에 대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물론 길가메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길가메시 서사시는 과장 없이 세계 문학의 초석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영웅을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길가메시는 3분의 2는 신이고 3분의 1은 인간입니다. 그는 강하고 잘생겼으며 우루크의 성벽을 쌓은 위대한 왕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폭군이기도 합니다. 오만하고 백성을 학대했죠. 우루크의 백성들은 신들에게 도움을 간청합니다. 그리고 신들은 응답합니다. 그들은 길가메시의 라이벌을 창조했는데 그는 야생에서 태어나 짐승들과 함께 사는 야만인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엔키두입니다. 그는 길가메시의 거울이자 정반대이면서 동시에 그의 동등한 존재입니다. 야생에 길들여지지 않은 자연이 폭정적인 문명에 맞서는 모습이죠. 길가메시와 엔키두가 마침내 만났을 때 그들의 첫 본능은 싸움이었습니다. 그들은 도시 한가운데서 거대한 전투를 벌였습니다. 하지만 싸움 속에서 그들은 서로의 힘을 인정했습니다. 분노는 존경으로 변했고 존경은 가장 깊은 우정으로 바뀌었습니다. 함께라면 그들은 무적이었죠. 그리고 함께 그들은 영광을 찾아 나서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들의 첫 번째 위대한 모험은 삼나무 숲으로 가서 신들이 숲을 지키기 위해 놓아둔 무시무시한 괴물 훔바바를 물리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명성을 추구하는 것, 영원히 지속될 이름을 남기려는 것이었죠. 위험과 초인적인 위협으로 가득 찬 고전적인 영웅의 여정으로 그들의 전설을 확고히 합니다. 승리 후 길가메시의 명성은 이슈타르 여신의 귀에까지 들어갔고 그녀는 그에게 결혼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길가메시는 믿을 수 없는 오만함으로 이전 모든 연인들의 끔찍한 운명을 상기시키며 그녀를 잔인하게 거절했습니다. 여신을 모욕하는 것은 그의 삶을 영원히 바꿀 실수가 될 것입니다. 불멸자들의 자존심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격분한 이슈타르는 아버지인 신 아누에게 천상의 황소를 풀어 우르크를 파괴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천상의 짐승은 내려와 파괴를 일삼았습니다. 그러나 길가메시와 엔키두는 그들의 권능의 정점에서 다시 한번 함께 싸워 황소를 죽였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가장 큰 승리였지만 동시에 종말의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너무 멀리 나아간 것이었죠. 신들이 회의에 모였습니다. 영웅들은 이슈타르를 모욕했고 훔바바와 천상의 황소를 죽였습니다. 그들의 오만함은 벌받지 않고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길가메시는 부분적으로 신성한 존재였기에 죽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의 동료이자 필멸자인 엔키두의 죽음을 선고했습니다. 그것은 왕에게 가장 큰 고통을 안겨주기 위해 고안된 잔인한 형벌이었습니다. 엔키두는 병에 걸렸습니다. 그는 길고 고통스러운 고통을 겪다가 길가메시의 품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는 깊은 전환점을 맞습니다. 모험 대서사시에서 벗어나 죽음에 대한 명상이 되는 것이죠. 강력한 왕이었고 괴물들을 물리쳤던 길가메시는 처음으로 자신이 물리칠 수 없는 적, 즉 죽음과 마주하게 됩니다. 고통과 공포가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그의 동등한 존재인 엔키두가 죽었다면 그 역시 죽을 것입니다. 그 생각은 그를 겁에 질리게 했습니다. 그는 왕국을 옷을 삶을 버렸습니다. 사자, 가죽을 입고 사막을 방랑하며 오직 하나의 집착에 사로잡혔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비밀을 찾는 것이었죠. 그의 탐색은 세상의 끝으로 그를 이끌었고 우트나피슈팀이라는 사람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는 대홍수에서 살아남아 신들에게 불멸을 부여받은 유일한 필멸자였습니다. 길가메시는 그를 찾으면 자신의 운명에서 벗어날 비밀을 알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힘들고 시험으로 가득 찬 여정 끝에 길가메시는 우트나피슈팀을 찾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 고뇌를 털어놓으며 영원한 생명의 비밀을 알려달라고 간청했습니다. 하지만 우트나피슈팀의 대답은 그가 기대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이 대서사시는 다른 전통들과의 놀라운 연결점을 드러냅니다. 우트나피슈팀은 길가메시에게 대홍수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현대 독자들에게는 놀랍도록 친숙하게 들리는 이야기죠. 인류에게 화가 난 신들은 전 세계적인 홍수로 인류를 파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시네아는 우트나피슈팀에게 경고하고 큰 배를 만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는 방주를 짓고 가족과 모든 생물의 씨앗을 채우라는 정확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홍수가 닥치자 세상은 휩쓸렸습니다. 며칠 후 비가 그쳤습니다. 우트나피슈팀은 까마귀와 비둘기를 보냈고 비둘기는 결국 올리브 가지를 물고 돌아왔습니다. 배는 산에 착륙했습니다. 익숙한 이야기죠? 이 이야기는 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의 방주 이야기보다 수백 년, 어쩌면 1000년 이상 앞선 것입니다. 수많은 세부 사항에서 그 유사성이 너무나 정확해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믿고 있습니다. 위대한 이야기들이 문화 전반에 걸쳐 계승되고 각색되고 변형된다는 증거인 셈입니다. 우트나피슈팀은 길가메시에게 자신의 불멸은 신들이 준 유일무이한 선물이며 다시는 반복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공유할 수 있는 비밀은 없다는 것이죠. 죽음은 인류의 운명입니다. 그러나 그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기 위해 그는 바다 밑바닥에 젊음을 되찾게 해주는 마법의 식물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길가메시는 발에 돌을 묶고 깊은 바닷속으로 잠수하여 큰 노력 끝에 그 식물을 뽑아냈습니다. 그는 즉시 먹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식물을 우르크로 가져가 먼저 노인에게 시험해보고 자신의 백성들을 젊게 만들기로 결정했습니다. 잠시나마 이기적인 영웅은 타인을 생각하는 왕으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잔인합니다. 돌아오는 길에 그가 쉬면서 우물에서 목욕을 할 때 식물의 향기에 이끌린 뱀이 그것을 훔쳐 먹어버렸습니다. 즉시 뱀은 허물을 벗고 젊어졌습니다. 길가메시는 유일한 기회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뱀은 재생과 영원한 생명의 상징이 됩니다. 길가메시는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그는 실패했습니다. 불멸을 얻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패배 속에서 그는 새로운 지혜를 찾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도시 우르크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도착하자마자 그가 직접 건설한 거대한 성벽을 응시했습니다. 사원들, 정원들, 그리고 마침내 필멸자에게 진정한 불멸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남기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업적, 문명, 이야기들. 그것이 죽음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대서사시는 운명에 대한 승리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인간 조건을 수용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씁쓸하면서도 깊고 보편적으로 진실한 결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잊혀진 영웅들 엔메르카르와 길가메시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그들은 지혜와 무력 사이의 싸움이 문명만큼이나 오래되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정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유산을 남기려는 갈망이 아마도 인류 역사를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힘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아무도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언어로 쓰여지고 수천 년 동안 잊혔던 점토판에 새겨진 이 이야기들은 우리가 크게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날 우리의 현대적인 강철과 유리도시에서 던지는 질문들은 유프라테스 강변의 진흙도시 주민들이 던졌던 질문과 다르지 않습니다. 스타워즈, 해리포터, 그리고 거의 모든 위대한 이야기에서 볼 수 있는 그 영웅의 여정이라는 서사적 패턴은 할리우드나 고대 그리스에서 발명된 것이 아닙니다. 그 뿌리는 메소포타미아의 비옥한 진흙 속에 훨씬 더 깊이 박혀 있습니다. 길가메시는 고뇌하는 영웅의 원형이자 초고라고 할 수 있죠. 길가메시와 엔키두의 관계를 생각해보세요. 문명화된 영웅과 그의 야생 동료라는 아이디어, 그들을 완성시키고 더 나은 존재로 만드는 우정 말입니다. 이는 아킬레스와 파트로클로스부터 한 솔로와 추바카에 이르기까지 역사 전반에 걸쳐 울려 퍼지는 원형입니다. 서로를 끌어당기고 필요로 하는 대조적인 요소의 역동성은 변함없는 상수입니다. 그리고 불멸을 향한 탐색, 그것은 젊음의 셈에서 현자의 돌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전설의 원동력입니다. 길가메시는 이러한 고뇌가 현대적인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근본적인 인간 조건입니다. 소멸에 대한 공포와 흔적을 남기고 싶은 욕망, 즉 내가 여기 있었다고 말하고 싶은 마음이죠. 다음번에 신들에게 도전하거나 자신의 삶을 넘어선 목적을 찾는 영웅에 대한 책을 읽거나 영화를 볼 때 길가메시를 기억하세요. 모든 것을 가졌다가 모든 것을 잃고 결국 영원한 삶이 아닌 자신의 도시의 성벽과 자신의 끝을 받아들이는 데서 지혜를 찾았던 왕을 기억하세요. 이 대서사시들은 단지 고고학적 호기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야기를 전하는 우리의 방식의 DNA입니다. 그것은 혼돈의 의미를 부여하려 노력했고 별을 올려다보며 우주에서 자신의 위치를 궁금해했던 최초의 목소리들의 메아리입니다. 그리고 그 진흙에 새겨진 목소리들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습니다. 19세기에 이 점토판들이 발견되면서 역사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갑자기 성경은 고립된 텍스트가 아니라 근동의 훨씬 더 넓은 서사 전통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호메로스는 시작이 아니라 수세기 동안의 문학적 진화에 빛나는 절정이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더욱 겸손해지도록 강요하며 우리의 문명이 아주 긴 사슬의 한 고리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정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귀 기울일 것을 초대합니다. 그 고대 목소리들의 주의를 기울이도록 말이죠. 왜냐하면 그것들은 우리 자신에 대해 가르쳐 줄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회복력, 창의성, 그리고 망각에 대한 우리의 영원한 투쟁에 대해서요. 엔메르카르의 이야기는 검에 대한 말의 힘을 찬양합니다. 길가메시의 이야기는 인간의 한계를 받아들이는 것을 탐구합니다. 둘 다 나름대로 놀랍도록 관련성이 깊습니다. 갈등과 의미 추구의 세계에서 이 진흙 영웅들은 우리에게 4000년 된 관점을 제공합니다. 다음번에 밤하늘을 올려다볼 때 여러분이 보는 그 별들이 이 왕들과 영웅들에게도 관찰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들은 똑같은 질문을 했고 똑같은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문학은 시간을 넘어 우리를 연결하며 이야기를 감히 들려주었던 최초의 인간의식으로 이어지는 보이지 않는 다리를 만듭니다. 이 이야기들의 물질성을 생각해보세요. 그것들은 단순히 공중에 떠다니는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물리적인 사물입니다. 태양이나 도시를 파괴했던 화재로 구워져 보존된 점토판이죠. 파괴가 역설적으로 그들이 없애려 했던 문화를 영원히 보존했다는 것은 놀라운 아이러니입니다. 각 점토판은 타임캡슐입니다. 수메르 및 아카드 문자 체계인 쐐기 문자 전문가들은 이 텍스트들을 해독하는 데 평생을 바쳤습니다.
그것은 수천 개에 빠진 조각이 있는 세심한 퍼즐이며 발견된 모든 파편이 전체 이야기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바꿀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길가메시의 이야기는 이라크의 고대 니네베부터 터키의 유적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장소와 시대에서 발견된 수십 개의 파편을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우리는 단일한 작가의 버전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학자들이 오늘날 우리가 아는 서사를 제공하기 위해 조립한 텍스트의 모자이크입니다. 이는 문학의 역사가 상실과 회복의 역사이기도 하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수세기 동안 얼마나 많은 대서사시, 얼마나 많은 시, 얼마나 많은 영웅들이 영원히 사라졌을까요? 우리가 가진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규모의 문화적 난파선에서 살아남은 운 좋은 일부에 불과합니다. 엠메르카르로 돌아가 봅시다. 그의 이야기는 문자의 발명뿐만 아니라 문화적 정체성에 관한 것입니다. 우루크와 아라타 사이의 싸움은 두 가지 생활 방식, 두 가지 세계관 사이의 싸움입니다. 엠메르카르는 그의 여신을 기리고 자신의 도시의 정체성과 자부심을 강화하기 위해 아라타의 자원을 원합니다. 이것은 문명이 어떻게 위대한 프로젝트와 때로는 경쟁을 통해 자신을 정의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웅장한 신전의 건설은 단순한 신앙 행위가 아니라 정치적 선언입니다. 그것은 우리 우루크 백성은 신들의 축복을 받은 세상의 중심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반면에 길가메시는 자신의 권력을 남용하고 백성을 자신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여기는 왕으로 시작합니다. 그의 여정은 죽음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좋은 왕이 되는 법을 배우기 위한 것입니다. 엔키두의 상실은 그에게 공감을 가르치고 진정으로 인간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줍니다. 대서사시는 그러므로 단지 즐거움을 주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교육했습니다. 집단 의식을 형성했습니다. 왕들에게는 어떻게 통치해야 하는지, 영웅들에게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모든 이들에게는 피할 수 없는 끝을 어떻게 마주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었습니다. 그것들은 역사 여명기의 인간 사용 설명서와도 같았죠. 삼나무 숲의 수호자인 괴물 훔바바가 좋은 예입니다. 그는 단순히 무작위의 악당이 아닙니다. 그는 문명이 발전하기 위해 정복되어야 할 힘과 위험의 장소인 야생적이고 길들여지지 않은 자연을 대표합니다. 도시 건설을 위해 삼나무를 벌목하는 것은 진보의 행위이지만 동시에 자연에 대한 폭력이기도 합니다. 자연 세계와 인간이 만든 세계 사이의 이러한 긴장은 길가메시의 핵심 주제입니다. 야생인 엔키두는 사랑과 음식을 통해 문명화되지만 자연과의 연결을 잃습니다. 문명인 길가메시는 자신을 찾기 위해 사막과 야생으로 여행해야 합니다. 이 이야기들은 복잡하고 미묘한 차이로 가득합니다. 절대적인 선과 악이 없습니다. 신들은 변덕스럽고 복수심에 차 있습니다. 영웅들은 불완전하고 오만합니다. 이러한 복잡성이 이들을 그렇게 오래 지속되고 인간적으로 만듭니다. 그것들은 단순한 동화가 아닌 실제 세계를 반영합니다. 길가메시의 여정은 궁극적으로 순환적입니다. 우루크에서 시작하여 절망 속에서 우루크를 버리고 결국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우루크로 돌아옵니다. 영웅은 새로운 세상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세상을 새로운 눈으로 보는 법을 배웁니다. 그가 세상의 끝에서 찾던 답은 처음부터 집에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인류 최초의 대서사시의 위대한 교훈은 죽음에 도전하는 방법이 아니라 죽음에도 불구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사는 방법입니다. 불멸은 마법의 식물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서, 문화에서, 그리고 우리가 누구인지, 무엇을 함께 만들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에서 발견됩니다. 다음번에 서사시적 에픽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단순히 대규모 전투만 생각하지 마세요. 왕이 자신의 두려움에 맞서 싸우는 장대한 내면의 투쟁을 생각하세요. 기억을 넘어 단어를 전달하기 위한 시스템을 발명한 대담함을 생각하세요. 그것이 바로 이 불멸의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남긴 진정한 업적입니다. 메소포타미아 서사의 영향은 엄청납니다. 일부 학자들은 길가메시와 엔키두의 관계에서 성경 속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의 메아리를 봅니다. 친구의 상실이 영웅의 삶의 전환점이 되는 영혼의 친구 개념은 서구 서사의 기둥입니다. 길가메시가 답을 찾아 저승으로 내려가는 것조차 이후 신화들에서 유사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디스스는 예언자 테이레시아스를 만나기 위해 죽은 자들의 땅으로 여행합니다. 아이네아스는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 저승으로 내려갑니다. 이것은 영웅이 지혜를 얻기 위해 죽음에 맞서야 하는 원형적인 여정입니다. 파메우파탈, 즉 신적이고 위험한 여성의 모습도 여신 이슈타르에게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녀의 사랑은 치명적이고 그녀의 거절은 재앙을 초래합니다.
오디세이아의 키르케부터 필름 누아르의 매혹적인 악녀들까지 이 원형은 반복해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 기원은 이렇게나 오래되었죠. 영향은 주제적일 뿐만 아니라 구조적이기도 합니다. 12개의 점토판으로 구성된 구조, 오가는 여정, 그리고 오만함에서 지혜로 이르는 주인공의 발전 과정을 지닌 길가메시 서사시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영웅 서사의 기본 틀을 확립했습니다. 그러므로 엠메르카르와 길가메시를 연구함으로써 우리는 단순히 과거를 들여다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문화의 근본 코드를 관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아이디어들이 어디서 왔는지 이해하고 사랑, 상실, 그리고 의미에 대한 위대한 인간적 대화가 아주 오래전에 시작되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수메르, 아카드, 바빌로니아 이 모든 제국은 사라졌습니다. 그들의 도시는 폐허가 되었고 그들의 언어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야기는 어떻게든 살아남았습니다. 길가메시의 최종 주제를 증명하면서 말이죠. 즉, 업적과 언어만이 우리가 진정으로 도달할 수 있는 유일한 불멸의 형태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아이러니는 길가메시 자신이 영원한 삶을 추구했지만 결코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그것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가 되는 방식으로요. 수천 년이 지난 후에도 우리가 계속해서 들려주는 이야기 말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의 탐색은 완전히 실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 자신의 전설이 되었습니다. 이 대서사시들은 우리 자신의 유산에 대해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는 어떤 성벽을 쌓고 있나요? 미래를 위해 어떤 이야기를 남기고 있나요? 덧없는 콘텐츠와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시대에 진흙 조각 속에 이야기가 지속된다는 것은 오래도록 남을 무언가를 창조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한 강력한 상기입니다. 쐐기 문자는 그 쐐기 모양 때문에 우리에게 낯설고 이질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각 기호는 아이디어 소리, 그리고 우리 시대의 어떤 것 못지않게 풍부한 서사적 테피스트리의 일부를 나타냈습니다. 그것은 생각을 유형화하고 말의 무게와 영속성을 부여하려는 인류 최초의 시도였습니다. 말의 장인인 서기관이 젖은 진흙에 천피를 누르는 것을 상상해 봅시다. 그는 단순히 사건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마법과도 같은 행위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시간을 거스르고 왕의 이야기나 영웅의 한탄이 그 이야기를 전하는 마지막 숨결과 함께 사라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죠. 이 영웅들의 세계는 신성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신들은 멀리 떨어진 존재가 아니라 인간사에 직접 개입했습니다. 그들은 동맹이 될 수도 후원자가 될 수도 있었지만 질투심 많고 위험한 적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산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고 종종 불공정한 힘들과 끊임없이 협상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신들과의 이러한 가깝고도 갈등적인 관계는 그들의 사고방식을 이해하는 데 핵심입니다. 인간의 삶은 불안정했고 신들의 변덕에 좌우되었습니다. 따라서 영웅주의는 무적이라는 것이 아니라 분노한 신이 모든 것을 순식간에 끝낼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용감하고 단호하게 행동하는 것이었습니다. 길가메시와 엔키두의 우정은 그러한 혼돈에 대한 피난처이기에 매우 중요합니다. 신들과 왕들의 계층적인 세상에서 평등과 상호 존중에 기반한 관계이죠. 그들의 유대감은 괴물과 신들에게 도전할 수 있게 하는 힘입니다. 함께 그들은 혼돈의 우주 속에 자신들만의 질서 공간을 창조합니다. 엔키두를 위한 길가메시의 비가는 문학에서 가장 오래되고 감동적인 애가 중 하나입니다. 그는 친구뿐만 아니라 자신의 일부를 잃은 것을 슬퍼합니다.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내 친구가 진흙처럼 변했구나. 그것은 어떠한 위로도 벗겨진 죽음의 냉혹한 물질성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대서사시들은 따라서 쉬운 답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어려운 질문들을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우리가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종종 무관심하거나 잔인해 보이는 세상에서 어떻게 의미를 찾아야 하는가?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공동체에 무엇을 빚지고 있는가? 길가메시의 홍수 이야기는 또 다른 흥미로운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홍수가 인간의 악함에 대한 벌이지만 메소포타미아 버전에서는 그 이유가 더 사소합니다. 신들은 단지 인간들이 너무 시끄러워서 잠을 잘 수 없다는 이유로 화를 냈습니다. 이는 신성한 권력에 대한 더 냉소적인 시각을 반영합니다. 이러한 차이는 근본적입니다. 이는 동일한 이야기가 어떻게 다른 신학적 가치를 반영하기 위해 각색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한 경우에 신들은 변덕스럽고 다른 경우의 신은 도덕적인 심판자입니다. 이러한 변형을 연구하는 것은 고대 종교적, 윤리적 사상의 진화를 추적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오늘날 이 이야기들은 번역, 해석, 재구성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됩니다. 각 세대의 학자와 시인들은 자신만의 의미층을 더합니다. 우리는 실존주의, 심리학, 우주 탐사를 경험한 세상의 눈으로 길가메시를 읽고 그의 말에서 새로운 메아리를 발견합니다. 결국 호메로스 이전 대서사시의 힘은 그들의 원초적인 인간성에 있습니다. 그것은 수천 년의 문화적 치장을 벗겨내고 우리를 가장 기본적인 감정과 딜레마와 연결합니다. 사랑, 야망, 무부에 대한 두려움, 흔적을 남기려는 욕구. 이것들은 그리스적, 로마적, 서구적 아이디어가 아니라 인간적인 아이디어입니다. 문학의 여명기로의 이 여정이 저만큼이나 여러분에게도 매혹적이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위대한 이야기들이 진정으로 언제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의문을 갖게 했기를 바랍니다. 다음번에 누군가 그리스 서사시가 모든 것의 시작이라고 언급할 때 여러분은 훨씬 더 오래된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을 겁니다. 그들은 아무리 오래되고 멀리 떨어진 문화라도 인류 경험에 거대한 테피스트리에 기여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줍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발굴하고 듣는 것은 단지 학술적인 행위가 아니라 존경의 행위이자 세상에 대한 우리 자신의 이해를 풍요롭게 하는 행위입니다. 이야기는 중요합니다. 우루크의 성벽, 엔메르카르의 점토판, 길가메시의 젊음의 식물, 그것들은 비록 사라졌지만 우리 세계의 기초를 놓은 문명의 강력한 상징입니다. 그들의 승리와 실패에서 우리는 시간의 심연을 통해 증폭된 우리 자신의 투쟁의 반영을 봅니다. 아마도 가장 위대한 영웅은 왕이 아니라 이야기를 들려주는 행위 그 자체일 것입니다. 존재의 혼돈의 형태와 의미 그리고 아름다움을 부여하는 인간의 능력 말입니다. 그것이 메소포타미아에서 탄생하여 다행히도 우리에게는 결코 사라지지 않은 마법입니다. 모든 책, 모든 영화, 모든 대화 속에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 다음번에 큰 도전에 직면할 때 엔메르카르의 지혜를 기억하세요. 그리고 세상에서 자신의 위치에 대해 숙고할 때 길가메시가 길고 고통스러운 여정 끝에 찾은 지혜를 기억하세요. 최초의 영웅들의 메아리는 우리가 들을 줄 안다면 여전히 울려 퍼집니다. 점토판부터 우리의 디지털 화면에 이르기까지 이야기를 통한 인간의 연결과 의미 추구는 계속됩니다. 그것은 가장 먼 조상들과 우리를 묶어주는 황금실이며 회복력, 창의성, 그리고 좋든 싫든 필멸자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깊은 이해의 유산입니다. 요약하자면 호메로스 이전의 서사시는 문학사의 단순한 각주가 아닙니다. 그것은 첫 번째 장입니다. 모든 다른 것이 세워진 기초입니다. 길가메시가 걸었기에 아킬레스가 달릴 수 있었다는 말은 어폐가 있지만 그의 발자국은 이후 모든 영웅들이 따를 길을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다음번에 일리아스나 오디세이에 대해 읽을 때 이 걸작들이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솟아난 것이 아님을 기억하세요. 그것들은 비옥한 초승달 지역에서 수천 년 동안 발전해온 풍부하고 오래된 이야기 전통의 산물이었습니다. 문화, 언어, 아이디어의 용광로였죠. 이 이야기들의 생존은 통계적인 기적입니다. 그것은 진흙의 내구성, 기후의 건조함, 그리고 고고학자들의 운에 달려 있었습니다. 이는 문화적 기억이 얼마나 연약한지, 그리고 아무리 희미하고 멀리 느껴질지라도 과거의 목소리들을 보존하고 연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상기시켜줍니다. 길가메시가 자신의 필멸성을 받아들이는 여정은 여러 면에서 인류 자체의 여정입니다. 그것은 스스로를 무적이라고 믿는 젊은 오만함에서 유한한 존재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이해하는 성숙으로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그것은 가장 어려운 교훈이며 또한 우리 모두가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외교와 혁신을 신뢰했던 엔메르카르는 전통적인 전사와는 다른 리더십 모델을 제공합니다. 그의 승리는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달성되었으며 이는 오늘날에도 종종 우리가 도달하기 어려운 이상처럼 보입니다. 그의 대서사시는 정신의 힘을 상기시켜줍니다. 메소포타미아의 이야기들은 세계유산의 보물입니다. 그것들은 특정 문화나 국가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속합니다. 그것들은 우리 공동조상들의 증언이며 우리를 정의했던 최초의 질문들의 메아리입니다. 그것들을 탐구함으로써 우리는 그들에 대해 배울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배웁니다. 다음번에 현대의 문제들이 압도적으로 느껴질 때 불안, 희망, 사랑, 그리고 두려움이 도시만큼이나 오래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이 이야기들과 연결되는 것은 인간 회복력의 길고 지속적인 사슬과 연결되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투쟁 속에서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잊혀진 영웅들을 발굴했고 그들의 전설이 이후 모든 이야기들의 기초를 어떻게 놓았는지 보았습니다. 호메로스 이전의 세계는 침묵이 아니라
들려지기를 기다리는 장대한 목소리들의 합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음악은 4000년 전만큼이나 오늘날에도 강력합니다. 문학의 여명기로 떠나는 이 깊이 있는 여정에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공유하고 우리의 상상력의 뿌리를 함께 탐험할 수 있어 영광이었습니다. 과거는 우리에게 할 이야기가 많고 우리는 그 비밀의 표면을 겨우 긁었을 뿐입니다. 이 여정이 저만큼이나 여러분을 매료시켰다면 구독하고 알림을 설정하여 역사와 문학의 비밀에 대한 다음 탐험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지원 덕분에 우리는 이 지식을 모두와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길가메시나 엠메르카르 이야기 중 어떤 부분이 가장 인상 깊었나요? 놀라운 유사점을 가진 다른 신화들을 알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생각과 이론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읽고 함께 토론해보고 싶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호기심 많은 여러분,